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상지 전문의 주상돈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손발이 저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닥에 양반다리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점점 감각이 둔해지다가 막상 걸으려면 전기가 통하듯 저려서 바로 못 걸은 적 있죠? 또 팔꿈치 안쪽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새끼손가락까지 찡 하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 게 신경 압박 또는 자극 증상입니다. 대다수에게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어떤 분은 이런 저림 증상이 평상시에도 지속돼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은 크게 혈액순환 저하 또는 신경 압박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팔에서 신경이 눌릴 때 생기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두 번째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 다른 말로 주관 증후군입니다. 팔은 겨드랑이부터 팔꿈치, 손목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신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데, 엄지 쪽에 가까운 요골신경, 가운데 위치한 정중신경, 새끼손가락 쪽에 가까운 척골신경이 있어요. 이 중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눌렸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경이 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무리하거나 관절을 많이 굽히고 있을 때 저리게 됩니다. 이때는 쉬면서 가볍게 풀어주면 금방 좋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저리거나 내 피부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년, 5년 방치하다 보면 드물게는 근육이 위축이 돼서 손바닥이 푹 꺼진 채로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깃줄이 처음에는 깜박깜박 신호를 전달하다가 결국 전기가 나가버리는 것처럼요. 손저림의 첫 번째 원인,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 그러니까 손목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신경이 눌릴 때 생깁니다. 이 신경은 손목에 있는 터널을 마치 지하철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신경 바로 옆에는 아주 탄탄한 힘줄들이 함께 통과를 하고 있어요. 바로 주먹을 쥐고 손목을 구부리는 인대들이죠. 만성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인대에 염증이 있거나 수근관 터널의 뚜껑에 해당되는 가로 손목 인대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은 안 그래도 말랑말랑해서 약한데 터널의 뚜껑이 두꺼워지면 압박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염증이 동반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손목을 구부려서 맞닿은 채로 오래 있게 되면 증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원래 정중신경은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의 감각을 담당하고 주먹을 힘차게 움켜쥐는 역할을 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끈거림, 저림 증상과 같은 자극 증상이 먼저 오다가 감각신경이 퇴화하면서 내 피부가 아닌데 무뎌지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엄지손바닥 근육이 점점 퇴화됩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휴식과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손목을 과도하게 젖히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리콘 패드를 손목에 대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요. 경우에 따라 주사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 재발할 확률이 높고요.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검사를 통해 확진한 후에 약 1에서 1.5cm의 아주 작은 절개를 통해 10분 내외로 수술이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팔과 손이 저리는 두 번째 원인, 바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 또는 주관 증후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세 개의 신경 중에서 주로 새끼손가락과 약지 절반의 감각을 담당하는 척골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예요. 여러분 팔꿈치 안쪽을 어딘가에 쾅 부딪혔을 때 전기가 찌릿하고 통해 본 적 있죠? 아니면 누워서 핸드폰을 보느라 팔꿈치를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을 때 새끼손가락이 저린 적이 있으신가요? 척골신경이 바로 그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드물게는 손바닥에서 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팔꿈치 근처에서 압박되면서 증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의외로 증상은 팔꿈치보다는 손에서 먼저 느껴지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증상으로 네다섯 번째 손가락과 바깥쪽 손날 부위가 저리거나 화끈거릴 수 있고, 오래 방치될 경우 여기 감각이 둔해지거나 네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또
벌어지게 되는 근육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부 전완근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팔꿈치 골절 때문에 변형이 있으신 경우 조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5, 60대에 증상이 생깁니다.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턱을 괴고 일하지 않기. 둘째,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자지 않기. 셋째, 반복적인 팔꿈치 노동을 줄이기. 어때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팔꿈치를 너무 구부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에 딱딱한 뼈, 즉 내상과를 감고 급하게 커브를 돌면서 지나기 때문에 팔을 구부릴수록 신경이 압박되거든요. 만약 보존적인 방법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딱딱한 뼈와 질긴 조직들로 이루어진 팔꿈치 터널보다는 이 앞에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앞쪽으로 신경을 옮겨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진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저려서 불편하고 점점 감각이 둔해지니까 앞날이 걱정되는데 주변에서는 목 디스크라고만 하면서 약 먹어라, 주사 맞아라 이런 말만 하니까 답답해요. 또 팔이나 손 증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겠거니 하면서 이해를 못해요 라고 말이죠. 팔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이 고생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저림 증상은 신경이 보내고 있는 소리 없는 경고 신호고요. 자칫 목 디스크로 잘못 판단할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한번 나빠지면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느라 고생한 팔이 외치는 신호를 무시하기보다는 한 번쯤 전문의에게 진료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